대통령실의 이례적인 성명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 김 전 대변인? 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민주당과 당시 예. 이재명 후보, 신학림 그리고 김만배 등과 엮어서 예. 마치 이것을 대선 공작 프레임을 짠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짜서 야당 탄압을 하려는 정치 기획과 예.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예. 처음입니다. 처음 대통령실에서 익명의 고위 대통령실 관계자 하면서 공개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라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시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줘버린 거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이걸 국기문란행위로 또 규정을 하고 예. 방심위의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방심위가 바로 이거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을 또 하고 또 신학림 씨에 대해서는 그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 소환 통보까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것은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그리고 검찰과 여당, 방통위, 방심위가 실행을 한 정치 기획이자 예. 야당 탄압, 방송 장악 의도가 담긴 오히려 예. 그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김만배 씨가 나중에 따로 뭐 괜찮아, 뭐 단독 이동 듯한 반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예. 분명한 것은 그 이제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 당시 그 불법 대출 자금을 그 중개했던 브로커가 조우영 씨고 예. 그 조우영 씨를 박영수 전 특검에게 소개해 준 것이 김만배 씨라는 그 사실은 맞는 거고 김만배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로 있으면서 특수부 후배들을 통해 가지고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무마시킨 그런 의혹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종잣돈이 돼서 대장동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데 쓰여졌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역할 못하는 분은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이죠.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면서 그거죠. 이게 이제 아직 사실관계는 이제 수사 중이니까 밝혀질 거예요. 근데 네네. 아직 민주당과 연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그리고 바로 저 방통위원장까지 나서서 이것을 대선 정치 공작이다. 이것을 또는 뭐 국기문란행위다라고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줘버리니까 이것은 야당 탄압과 방송 장악을 낸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는 여전히 그 엉뚱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라는 게 저희 입장인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자꾸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랑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 공식적인 인터뷰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가 오래전부터 같은 언론사에 다녀서 친한 관계였고 예. 2021년 9월 15일 날 둘이 만나서 한 얘기를 그냥 본인이 녹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9월 15일 날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거는 11월 5일이란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뭐 신학림 씨 등하고 공모할 이유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학림 씨의 말에 의하면은 신학림 씨도 이것을 이제 그 녹음한 걸 갖고 있다가 22년 2월 25일 날 두 대선 후보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된 뭐 김만배 씨라든지 박영수 전 특검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든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서 3월 4일 날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것을 알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예. 조우영 씨가 얘기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얘기도 안 했다, 공개하지 않고 그냥 묵혔다.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각에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시던데 예. 거꾸로 보면 윤석열 정부로 바뀐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왜 그동안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그 곡기를 끊고 단식 투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또 퍼트런지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하는 거고 또 예. 하나는 그 조우영 씨가 말을 바꿨다라고 하고 계신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지 예. 검찰의 주장이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확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수사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을 통해서 이걸 확정하는 그 과정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예. 오히려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지금은 흐름 자체가 대통령이 주도하고 여당과 방통위, 뭐 검찰 등이 같이 실행하고 있는 이런 거로 저희는 정치적 기획에 그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
벗어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서 객관적으로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민주당의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 민주당 입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수사해서 수사해야 되는 것 결과를 같다. 이제 밝히라라는 게 현재 입장인데 예. 수사에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민주당과의 아무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뭐 여당, 방통위원장, 방심위까지 검찰까지 나서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면에는 이런 야당 탄압이라든지 방송 장악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책각 관련해서는 네. 이 상식적이지 않죠. 제가 봐도 이건 이상해 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본인 신학님 씨의 주장은 이게 뭐 홍맥도라서 중요한 거라서 책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한 가지는 또 이제 김만배 씨랑 둘 사이가 상당히 오래된 관계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다른 뭐 책감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약간 추측은 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그동안에 보면 뭐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는 수십억도 막 그냥 뇌물로 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사람한테는 1억 6,500만 원이 그 작은 돈은 아닐 수도 있다. 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거 알겠습니다. 내용도 정확히 수사나 이런 거 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영역이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야당 추천 의원 근거가 없다면서 반발하면서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사실이라면 가정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거에 이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허위 인터뷰가 대선과 연계돼서 뭔가 기획됐다라는 것이 네네.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 예. 그거 사실이라는 가정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건과 방심위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걸 보도한 게 이제 뉴스타파 아닙니까? 예, 여기 그렇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예.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방송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지상파하고 종편 등이 이제 대상인 거고요. 네네. 이 인터넷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판결을 통해서 또는 또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되는 그 영역인데 예. 방심위로 그 방통위원장 한마디에 국기문란행위를 한마디에 방심위가 긴급 심의안건을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야당 추천 의원은 퇴장한 상태에서 2명이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의도는 뭐냐면 뉴스타파는 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을 인용 보도한 KBS나 MBC 등 하고 종편 등에 대해서 우회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명백한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뉴스타파는 네. 이것이 녹취록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는데 그리고 본인들은 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을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들은 이것이 허위란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고 예. 대선 개입 의도는 더더욱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보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용 보도와 관련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똑같은 잣대로 그 장영하 변호사가 돈다발 걸어놓고 조폭이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돈 줬다라고 한 거, 알겠습니다. 그거 허위 사실을 명백히 이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보도가 이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당시에 장모가 법정 구속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한 푼 취한 적 없고 오히려 피해자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 보도도 엄청나게 났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방심위가 그럼 다 심의하고 다 해야 돼요.